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비점 오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이 광주 지역에 도로를 2차선 도로였는데 워낙 위험해서 인도를 눕는 그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를 놓다 보니까 2m밖에 한쪽 면이 2m라서 자전거가 좀 다닐 수 있게 한 3m로 확장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환경유역청에서 나온 답변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은 그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비점 오염에 대한 환경유역청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저는 비록 좀 현실적으로는 비판하고 싶지만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내용보다는 비점 오염 그 저감 방안에 대한 좀 의견과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점 오염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물, 그러니까 보통 도로에서 차량이 발생하거나 그런 비중이 큽니다. 설사 사람이 걷는 그 신발의 바닥 또 자전거 타이어에서도 비점 오염 걱정이 한다면은 실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각 교량마다 또 도로마다 비점 저감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시설들이 우기때라든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에서 청소를 하는 차량에 대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난번 환경국 보고 이제 이름이 바뀐 기후 환경 에너지 국에서도 이제 제출한 것처럼 그 도로 살수차라든지 도로 청소차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그 활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저는 상수호 보호 구역이라든지 수본 구역에 대해서는 이 도로 청소차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점 오염 저감 방안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도 지자체한테 이걸 요구하면은 제한될 수 있는데요. 현재 비점 오염에 관련된 24페이지 보고서처럼 도비라든지 환경 수계 기금을 활용해서 네.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물도 만약에 화수 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처리된 물을 재사용한다면은 이 또한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연히 저희들 이제 업무 보고하기 전에 우리 저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음. 과연 이제 장치형이 있거든요. 그 광동교 밑에 그 뭐 설치 비용이 몇십억 몇백억 들어서 설치하고 그것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진공차를 한 수십 대 살 수 있지 않냐? 음. 그러면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물을 뿌려서 흡입하면 비점 오염들이 많이 저감이 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논의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장치형이라든가 그 생태형으로 한 식생형 같은 것도 과연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뭐 우리가 사후 이거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예.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거가 좋은 지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서 과연 어느 게 더 진짜 효율적으로 비점 오염을 막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상수원 보호 구역 등 그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이 주민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현재는 물리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또한 필요하지만 저는 상수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보존된 그 네.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환경 교육을 좀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한 그 교육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은 또 주민들에게도 녹색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그 저희 지역만 봐도 이제 네. 예산이 나오면은 뭐 TV를 산다든지 네. 뭐 그 청소기라든지 안마의자를 사고 네. 매년 그걸 교체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또는 더 추가할 수 있다면은 이런 생태 환경 교육에 좀 더 투입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환경을 결국 갖고 나가는 거는 이 관에서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NGO라든가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이게 지원 사업들이 이제 편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한정된 정보로 한정된 사업에 계속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 넓게 환경을 보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요구해야 되는 정보를 우리가 주고 같이 소통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관측에서 약간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모여서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금 생태 교육도 있는데 매년 그냥 해오던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다시 살펴봐서
좀 더 진짜 실질적인 그런 교육들이 되도록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좀 감사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그 부탁드렸던 그 경안천, 그 우산천에 그 준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수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본부에서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광주시와 한국유역청과 협의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지난 50년간 준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사실 실제로 한 번도 준설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 팔당호는 다른 그 댐과 좀 다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유량도 많고요. 실제로 저장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물의 양을 봤을 때는 1시간이면 채워지는 그러한 댐입니다.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 특히 유속이 빠른 곳은 흙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그마한 하천인 경안천과 우산천에서는 흙이 많이 쌓여 있고 이제는 강 한가운데에서도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어떤 이런 문제 제기, 어떤 수위에 대한 안전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원과 연결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구역, 수변구역에 대한 하천 정비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많은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시범 사업처럼 군데군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선은 상수원이라든지 우리가 먼저 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부터 또 지금의 뭐 생태하천이든 도량하천이든 뭐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 사업이든 그런 걸 좀 통합해서 그 주민들이 좀 실효성을 느낄 수 있게 하천을 정비하고 그것이 곧 수해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